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와 12월 PPI 지표를 소화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는 좋은 게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어떠한 내용 때문인지 하나씩 보면 일단 실적부터 봤을 때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시장 사업 조정 등의 여파로 인해서 손실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걸 제외한 다른 곳에서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했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손실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소익이 조금 줄어들었던가 이러한 모습들이 이 미국의 금융회사들 위주로 많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금융 같은 경우에는 갈리긴 했어도 그래도 괜찮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델타 항공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미국 1등이잖아요. 나온 걸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 시장 예상치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이 발표가 되긴 해왔거든요. 그런데 24년 올해 예상 가이던스를 딱 봤더니 보여줬던 내용, 작년만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보복 여행으로 인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24년은 이것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적 하락이 어느 정도 조정을 딱 받고 횡보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동안은 주가에 악영향이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보고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실적 가이던스를 봤는데 물론 24년에 새로 조정한 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다? 24년 괜찮긴 하겠지만 25년, 26년 가면 갈수록 이 실적이 조금씩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는 건 좋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게 주가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나마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헬스케어가 전 세계적으로 붐입니다. 특히나 엄청나게 크게 성장, 다시 일본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고령화 때문에. 근데 한국이 이제 고령화 막 진입을 하는 초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터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커졌던 걸 생각을 하면은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심지어 좋아. 이거는 이쪽 관련 주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엮이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으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조금씩 늙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미용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성능, 비싼 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막 슈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쏘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보톡스나 아니면 필러 같은 것도 저는 많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란 나라가 최고의 테스트 필드가 돼준다면 여기서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헬스케어랑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과 한국이랑 엮는 이런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거 다음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수치가 보여지고 있다? 전월비 0.1%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분명히 이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상하다고 했던 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의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확률이 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소비자 물가지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배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3월달 금리 인하의 확률은 79.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증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3월까지 꾸준하게 괜찮은 흐름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까지 진행이 된다면 올해 최소 4번에서 6번까지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 번씩 시간이 될 때마다 우상향을 하는 이러한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결국 이것 따라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68달러로 플러스 0.9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뉴스들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지금 주요 무역로가 붕괴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지표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정된다면 훨씬 더 좋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랑 엮어보시는 분들은 무역로 요 관련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좋고, 반대로 이게 쉽게 안정이 안 된다면 뭐 해운업종이나 이런 데는 반대로 수혜를 입기 때문에 요거는 갈라가지고 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1순위, 이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2순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 여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AI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은데 AI 갤럭시 지금 알려진 모든 것 플러스 알파, 인도 아랍어까지 20개국 이 언어를 통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갤럭시 그 버즈 요거랑도 연결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실히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완제품 다시 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I 쪽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 관련으로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를 또 공급하는 이런 업체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한두 곳만 잘 보시더라도 그 회사들 꾸준하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S&P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 14%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초 CS 대신 사우디를 찾은 네이버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사우디 네옴시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인프라 투자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워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엑스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냥 지역 인프라 투자까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초기부터 들어가면 다 그게 돈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있을 정말 큰 빅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다시 기억 한번 해보시고 여기도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2,000원에도 인기 폭발한 OTT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컨텐츠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제작사나 IP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행 제한 풀렸다는 내용을 통해서 미국 아시아행 늘어서 항공료가 46%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델타 항공에서 예상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발표했을 때 작년보단 조금 못할 것이다. 요거 감안하시면서 항공 관련주들 실적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 악재 2차 전지주 먹구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 보급형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덜 팔리는 거지, 금리의 안정까지 보여지게 된다면은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조금 그렇고 내년 정도 되면 금리 안정의 끝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전기차 다음 세대 플랫폼도 출시가 될 예정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맞물려 가지고
올해까지는 좀 많이 힘들고 내년 중순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일정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15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거,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제가 보고, 야, 이건 좀 공부해볼 법하다 싶은 거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셔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골라놓은 것들 위주로 하나씩 보시면서, 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바닥 짚고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나온 내용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오늘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냐. 자,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세 번째, 여기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투자나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 텐데, 그랬을 때 이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 현재 4기 이상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가 터졌죠. 그러면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필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성능하면 전기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으면은 여기도 소비량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볼까요? 석유를 이걸 순수 전기로 바꾸는 건데, 근데 지금 있는 인프라로는 이 석유를 완전히 안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거를 현대 생산하는 전기로 커버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못해요. 그러면 전기 새롭게 만든다고 석유를 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스를 태운다든가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네, 가스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태양광은 한국의 이 위치상 그렇게 좋진 않고, 풍력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근데 또 풍력은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면 지역 쪽에서 이 어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로 했던 건 100이면은 그거 다 채우려면은 이게 언제 진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한계를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원전에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냥 마냥 환경만 생각해가지고 원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기 가격 비싸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제조업부터 초토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환경 생각하는 것도 우리 배가 먼저 좀 뜨뜻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원전 쪽에 주기기를 독점 제작하는 기업은 누구냐?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알짜를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독점이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소재 공학 기술력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말고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냥 아예 한국에 없어요.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일거리는 그냥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다 수주 잔고로 쌓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수소 생태계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 수소 같은 경우에도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나 수소 터빈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운데 몸통 있잖아요. 이게 가스터빈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스터빈도 전 세계 5개의 기업만이 상용화를 완료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로 놓고 봤을 땐 유일한 독점? 아, 얘네가 또 이거 다 일거리 가지고 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한국 내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이거는 돈 버는 소식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얘는 뭐 뒤처지거나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 어떻게 읽는 게 좋을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외국인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했는데 약간 최근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매수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외국인 수급이 많으면은 편안하게 홀딩하다 보면 얘네가 돈 괜히 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들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 높을 거다. 그럼 지금은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기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 때문에 최근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에 발맞춰 갖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횡보가 나오더라도 이 둘 동시에 빨간불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어디? 바로 아래 보이는 61선. 여기 일단 1순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돌파하면 어디까지 빠르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중앙선 돌파,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과거에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1차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돌파하고서 자리 잡는다? 꾸준하게 저항의 역할을 했던 게 지금 121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탄력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 비슷하게 여기를 이렇게 힘을 딱 줬을 때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241선 크게 걱정할 것 없이 돌파하면서 48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돌파하면 뭐다? 1차 목표는 481선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북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잡으면은 조금 더 끌고 가지만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조금 더 끌고 보고 이렇게 추세가 꺾였을 때 그때 일단 매도하자. 근데 만약에 버티면은 2만 원 여기에 매물대 있거든요. 이 아래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경우의 수들 총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글로 써보면서 이렇게 딱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한국의 원전에 대한 소식이 아주 긍정적인데 이거 뭐다? 죽이기는 독점이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걱정할 것 없이 호재 나온다 생각하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엇? 외국인 아주 긍정적인데 오늘은 좀 쉬어간다. 하지만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 기관 막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지라인 61선 그리고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그때 121선도 같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다? 481선 여기를 일단 목표로 잡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수월하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자리 잡는다는 전제 하에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보고 만약에 481선을 돌파하고서 바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는 조심하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멤버십 수익률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에서 만들어진 이 멤버십 수익률 모든 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기록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너무 예전 거 다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최근 것만 인상적인 거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면은 자, 정확하게 12월 8일 스튜디오 미르 24,650원에 제가 당시 정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32,500원 31%였는데 현재 이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자, 3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12월 8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야, 이거 잘 봤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보시면요. 날짜,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대, 그리고 제가 정리한 가격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 보면은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만족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정남 채널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수급과 차트 위주로 좋은 종목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다는 걸.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엄선한 종목 그리고 개인적으로 굳이 영상으로는 찍을 필요 없는데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종목들 이제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